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 바로 비과세 금융 상품인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무려 10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앞에서는 남고 뒤에서는 밑진다.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익률, 우리는 수익률을 보잖아요. 그런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세후 수익률인데요. 세금 떼기 전에 아니라 세금을 다 떼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그게 진짜 수익이거든요. 특히 노후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 등 소위 세금에 준하는 이런 세금들도 많죠.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남은 돈인지 아니면 앞에서는 남았는데 뒤에서는 미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과세라든지 건보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실질 수익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같은 세후 수익률,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 바로 비과세 금융 상품인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무려 10가지입니다. 자, 오늘 또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나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세후 수익률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많은 분들이 수익률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세금을 떼고 난 실질 수익률까지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비과세 금융상품을 제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과세라는 개념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비과세,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과세는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자가 발생하든 배당이 발생하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건강보험료도 대부분 부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건강보험료. 이게 사실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세금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비과세는 보통 세금도 절약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는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비과세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비과세라고 해놓고 그 안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서 이자가 3%라고 하면 1년 후에 300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예. 여기서 이자를 아끼는 세금을 계산해 보면 15.4%를 곱해서 약 4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같은 1억 원을 투자 상품에 넣어서 굴려서 연 8%의 수익을 얻었다면 이 금액이 800만 원이 되는데요. 만약 이 상품이 비과세 투자 상품이었다면 800만 원에 15.4%에 해당하는 약 123만 원 정도가 비과세 효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같은 비과세인데 효과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 비과세 통장에 굳이 예금만 넣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못 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과세라는 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을 잘 활용하려면 비과세 통장일수록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배치해야 그 비과세의 효율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의 자산들 중에서 공격적인 자산은 오히려 비과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전략적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10가지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특징과 또 주의할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 비과세 종합저축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중에 저는 가장 좋은 상품이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 65세 이상인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상품입니다. 예금이나 펀드 ETF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서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15.4%의 세금이 완전히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비과세 종합저축에서는 일반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ETF도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 안에서 할 수 있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비과세 종합저축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네, 최근 3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셨던 분들은 가입이 안 되고요. 올해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다고 보고 이분들도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계좌를 활용하시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에 두고 계신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투자 경험이 있으시다면 예금만 넣어두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펀드나 ETF 등을 활용하셔서 비과세 혜택을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쨌든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상품입니까? 네, 두 번째는 연금저축 IRP, ISA 계좌인데요. 저희 채널에서 많이 다룬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텐데 연금저축 IRP는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운용할 때는 과세이연,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과세가 모두 적용되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또 ISA 계좌는 3에서 5년 정도 목돈을 만들어서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초과되더라도 9.9%로 분리과세되는 절세 계좌입니다. 만기가 되면 연금 계좌를 이전도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기로는 단순해 보이는데 조금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이런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은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납입 한도라든지 세액 공제 조건, 운용 전략까지 뭐 저희 돈파는 가게 채널에서 가끔씩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위농협이나 신협 같은 데서 가입할 수 있는 상호금융조합원 예탁금입니다. 예, 이것은 좀 쉬워 보여요. 네, 이거는 조합원과 준조합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만 되면 쉽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준조합원 같은 경우는 보통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소액의 출자금을 내셔야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상호금융조합원 예탁금은 원금이 보장되는데 네. 준조합원인 경우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내는 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했으니까 만약 단위농협, 신협이 망하면 예를 들면 네. 돌려받지 못한 돈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자금은 준조합원인 경우 나중에 탈퇴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은 되어 있긴 하지만 금액이 10,000원, 20,000원 정도 소액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가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합인 자격이 되면 가입할 수 있는 예탁금이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 된다는 건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네, 보통 예탁금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 예탁금은 상호금융기관을 전체 한도로 3,000만 원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부터 제도가 좀 축소되어서요. 조합원 본인과 총 급여가 7천만 원 미만인 준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금 축소됐습니다. 예. 그리고 좀 주의할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상품은 완전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1.4%의 농특세는 부과됩니다. 그래도 전체 15.4%를 내는 거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조합별로 기준이 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것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어렵지도 않고. 네. 자, 네 번째는 어떤 상품이 있나요? 네, 네 번째는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인데요. 예. 이건 시청자분들보다는 아마도 자녀분들이나 손자녀분들을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청약 자격도 주어지면서 우대금리에 그 우대금리에 대한 이자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는 주택 마련용 저축계좌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라면 주택 청약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맡겨놓은 돈은 금리도 우대금리, 일반 금리보다 조금 높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까지 비과세. 자, 그러니까 꼭 청약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비과세 종합통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청약통장은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이 청년 우대형 청약의 기능이 좋다 보니까 나이나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을 꼼꼼하게 좀 따지게 되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다시 일반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이 되면 자녀분들한테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한번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6가지나 남았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5번째는 저축성 보험 상품 비과세인데요.
아마 주변의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이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이상 일정한 요건을 유지했을 때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차익이 비과세가 됩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의 경우에는 계약별로 합산해서 총 1억 원까지, 그리고 매월 보험료를 내는 월납 상품의 경우는 15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좋아 보이는데요. 그 보험 상품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과세로 세금을 아낀 것 같지만 사업비를 고려했을 때 실질 수익률이 기대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감안한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특히 보험 상품 특성상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비과세 혜택도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목적을 고려해서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총 10가지 정도의 비과세 금융상품을 소개해 드릴 것인데 이 가운데 나의 재정 형편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네. 내 재정 형편에, 예컨대 비과세 보험 상품이 괜찮다 내 형편에 하면 괜찮은 거고, 나는 안 그렇다 하면 그렇지 않은 거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6번째는 뭐가 있나요? 네, 6번째는 브라질 국채라는 상품입니다. 친숙한 분도 있고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쿠폰으로 주는 이자, 이 금리가 대략 한 10% 수준이다 보니까 이 수익이 쏠쏠하다고 느껴서 많이 투자하시게 되는데요. 환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환이익, 반대로 환손실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의 조세협약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서 이자 수익은 비과세가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품들은 해외 상품이니까 위험하다고 하면 그죠? 환율이 조금 위험하겠다. 가장 큰 위험이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건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고요. 브라질 국채, 즉 채권에 투자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의 변동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브라질 통화를 우리가 헤아라라고 하는데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헤아라 환율이 불리하게 바뀌었을 땐 이자를 많이 받더라도 환차손이 날 수 있고요. 브라질 채권 가격도 변동성이 큰 상품에 속하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브라질의 정치, 물가 리스크도 있고요. 이자인지 환차익인지 자본차익인지에 따라서 과세 방식도 세밀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요. 네. 자, 7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쿠폰 채권입니다. 이것 또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왜 생소하냐면 주로 자산 여유가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라질 국채와는 반대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게 되는데 채권의 가격 차이, 즉 자본 차익은 비과세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수익률은 주식 같은 자산보다 높진 않은데 금액이 클수록 비과세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산가들이 선호하겠네요. 네,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수억 원 이상 큰 금액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용하신 전략이고요. 하지만 이 또한 채권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 보니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저 쿠폰 채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채권이니까 네. 채권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국채는 그죠? 환 리스크에 대한 주의도 좀 해야 되고, 네. 아무래도 좀 따질 것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8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8번째는 KRX 금계좌입니다. 자, 요즘 금 하면 기가 번쩍 뜨이네, 그죠? 네, 요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요. 금 투자도 비과세가 되고. 네,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은행에서 금계좌부터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증권사에서 KRX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하면 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를 했을 때 양도세, 이자나 배당소득세들이 모두 면제가 됩니다. 처음에 목적 자체가 금거래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금 투자가, 금 거래가 너무 양성화됐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KRX 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이 아예 없다는 거네요. 장내 기준으로 거래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국내에 투자할 때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고요. 실제 실물금으로 인출하실 때는 부가세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해도 내가 소위 말하면 골드바로 갖고 싶으면 그렇게 인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대신에 거기에 관련된 부가세와 수수료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금 덩어리로만 인출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 네. 그죠? 자, 9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과세는 아니고 분리과세 상품입니다. 종합과세에 이제 합산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데요. 15.4%의 이자 소득세만 부과가 분리돼서 종결이 됩니다. 수익률 자체는 높진 않은데 위험자산 투자가 요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선호도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미래에셋 증권 한 군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 보유를 전제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매력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분리과세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고로 분리과세는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해당이 될 건데 이 상품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여기에서만 세금을 떼고 끝난다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분리과세인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좀 많은 분들한테 해당된다 참고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드디어 10번째 왔는데 어떤 거죠? 네, 노란우산입니다. 사업자 대상의 상품이고요. 아마도 더 친숙한 이름은 노란우산 공제, 이런 이름이 더 친숙하실 것 같은데 현재는 공제를 떼고 노란우산이 정식 명칭입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같은 사업자분들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제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간 300에서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을 하다 잘 안 되더라도 압류나 양도가 금지돼서 폐업을 했을 때도 최소한 생활자금으로 보호가 되고요. 최근에 소득공제 상품이 대부분 사라졌는데 사업자분들에게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노란 우산. 우산이 주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네. 예. 자,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일단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되시고요.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와 페널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결정하셨으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10가지 비과세 금융상품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자, 생각 외로 복잡한 상품도 있고 공부가 필요한 상품도 있습니다. 만약 팀장님이라면 어떤 상품을 권하시겠나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순서대로 방송에서 차례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특정한 상품을 고르기보다는 비과세 종합저축, 연금저축, IRP 계좌, ISA 계좌 많이 들어봤던 절세 계좌를 먼저 활용해 보시면서 그 안에 다양한 상품을 먼저 투자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상품 단위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 또한 시장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비중과 감당 가능한 수준을 정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남고 뒤에서 손해보는 투자 상품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비과세 상품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재정 형편, 나에게 맞는 상품들이 있다. 그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들의 노후, 그 다음에 자금 관리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